아이를 처음 만나러 가는데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가려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를 과연 이 6살짜리 작은 꼬마 아이가 엄마로 받아줄까?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찢어진 옷을 입고 정말 왜소한 한 아이가 그것도 맨발로 저에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성교사님께서 아그네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아줘야 되나? 악수해야 되나? 되게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먼저 와라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마음이 찡하면서 이 아이도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저한테 먼저 아이한테 다가가라고 했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이가 먼저 저한테 그 작은 손을 내밀어준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생일 파티 매년 하잖아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태어났다는 걸 축복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생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아그네스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새로운 엄마를 만난 날이 이제부터 너의 생일로 정하자라고 하고, 그날이 10월 3일이었는데 10월 3일을 아그네스의 생일로 정하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제가 매년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일 파티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모두 다 같이 불러줬어요.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찡해서 노래를 다 부르지도 못하고 막 제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아그네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이 태어났다는 걸 축복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에게 모두 가족이 되어주고 그리고 모두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현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의 모유를 먹게 되면 아이가 그 에이즈에 수직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엄마와 에이즈에 걸린 아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50%밖에 안 된대요. 2명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 1명이, 또 4명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 2명 혹은 4명 모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이유가 엄마의 모유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에이즈 전문병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린 엄마들이 에이즈 약을 받기 위해 그 병원에 모여 있었고, 그 엄마들의 품엔 갓난 아이들이 1명 혹은 2명이 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 자신은 자신이 에이즈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모유를 먹게 될 경우 이 아이가 에이즈에 수직 감염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단돈 몇백원, 몇천원 하는 우유와 분유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유를 먹이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도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에이즈라는 병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그네스 역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수직 감염이 된 아이이고요. 우간다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가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가난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한 아이에게, 그것도 고아가 된 에이즈에 걸린 아이한테 내가 이 아이에게 책가방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선물을 해주러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랑 하루 이틀 3일 4일을 지내다 보니까 아이보다 제가 더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만약에 드라마 촬영을 그렇게 4일 내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하라 그랬으면 너무 피곤했을 텐데 그 4일이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함께 했던 스태프분들도 정아씨 안 피곤하시냐고, 너무 항상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 스스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아그네스랑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이 아이한테 나만 선물을 주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우간다에 가서 했던 일은 아이랑 놀아준 거밖에 없어요. 6살짜리 아이랑 같이 소풍 가고 학교에 가서 놀고 그림 그리고 같이 노래 부르고 너무나 간단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지고, 그리고 저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심은 정말 통하는 거구나,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그네스를 만나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아그네스한테 매트리스랑 모기장을 선물해 줬었어요. 사실 매트리스랑 모기장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원, 15,000원밖에 안 하는 돈이지만 아이한테 그걸 선물해 줬더니 제가 그동안 인형, 사탕, 책가방 너무나 많은 걸 선물해 줬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너무 좋아하면서 여기서 엄마랑 자고 싶다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로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했어요. 아이가 그동안 고단한 삶이 느껴져서, 사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더 좋은 것들, 인형, 장난감을 더 좋아했을 텐데 아그네스는 매트리스랑 모기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게 느껴져서 좀 마음이 짠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헤어짐이 너무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좋아하고 기뻐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면서 제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그 아그네스의 한마디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가 결국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아쉬운 마음으로 저는 숙소에 돌아왔고, 현지 계신 선교사님께서 아그네스한테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엄마 내일 또 안 와요? 엄마 내일 정말 안 와요? 하고 2번이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엄마 내일 안 온다고, 앞으로 한동안 못 볼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6살짜리 작은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엄마가 자기를 보러 왔는데 자기가 죽고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후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약을 먹고 꾸준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아그네스 외에 우간다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아그네스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말로써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그 아이들이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 작은 꿈조차 꿀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나누면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어요. 지금 MC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랫동안 나눔을 해오셨던 분들이 게스트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나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눔을 하게 되면, 내가 기부를 하게 되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소비되는 것 같고 내 체력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몇 배 더 행복을 얻게 된다고, 더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을 돕기 위해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기뻐질 수밖에 없다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그네스를 만나고 나니까 저도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주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올해 10월 달에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아그네스와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아그네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책을 쓸 만한 그런 인생일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면서 아그네스를 통해 얻는 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저는 아이를 그냥 만나서 결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3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많은 큰 파장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또한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이번에 5월 달에 제가 아그네스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늘 꿈꿔오고 기다려왔었는데, 그리고 아그네스한테 엄마가 다시 만나러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됐어요. 5월 달에 아그네스를 만나러 갔더니 아이가 너무 건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 영상에 보셨을 때는 굉장히 아이가 말라있고 왜소해 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키도 많이 크고 살도 많이 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그네스한테 꿈이 생겼어요. 이번에 아그네스한테 가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자신있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으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꿈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그네스를 만나면서 이번에 다시 에이즈 전문 병원을 한 번 더 찾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중환자실에 너무나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